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2년도 3회차 전기 자기학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항 정답 처리가 되었던 문제인데, 이제 과연 공단에서 어떤 정답을 의도를 한 것이며,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왜 오류가 났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질 1은 나일론 비유전율 엡실론 제로는 4이고, 메질 2는 진공일 때 전속 밀도 D가 경계면에서 각각 세타2, 세타1의 각을 이루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세타2가 30도라고 주어졌을 때 세타1을 한번 구해보아라 라는 완전 경계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요거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탄젠트 세타1 분의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해주시고, 이 세타 1이 있는 그 유전체죠. 그 유전율을 엡실론 1이다 라고 해줄 거고요. 세타 1이 있는 유전체를 엡실론 1이다 라고 해주는 거고요. 분의 세타 2가 속해 있는 유전율을 우리가 엡실론 2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는요,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매질 1을 지금 나일론이다 해가지고 비유전율이 얼마입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비유전율은 4가 되는 것이며, 자, 매질 2는 진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진공인 거죠. 진공의 비유전율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공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탄젠트. 자, 공식에 대입하기 전에 여기서의 세타 값들은요, 요 각도입니다. 요 각도와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각도가 뭡니까? 우리가 입사각이다 라고 하게 되고요. 요 각도가 굴절각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했을 때의 각도, 그리고 굴절했을 때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일단 밑에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세타2고 여기가 90도죠. 그럼 삼각형의 내합은 180도니까 얘는 90 마이너스 세타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의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의 각도도 전체가 이게 몇 도예요? 90도가 되는 거니까 90 마이너스 세타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세타2를 30도다 라고 줬으니까 이 값은 60이 됩니다. 90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니까 60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탄젠트 60도 분의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 1.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탄젠트 60도에 해당되는 비유전율, 자, 60도에 해당되는 비유전율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넣어주시고,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 1에 해당되는 것은 1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의 탄젠트 60도인데, 여러분들 탄젠트 60도는 얼마입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90 마이너스 세타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양변에 아크 탄젠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의 4분의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세타1 넘겨주시고요. 세타1 넘겨주고 90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1의 4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해 주셔도 되는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삼각함수를 아셔야 됩니다. 자, 얘가 탄젠트 이제 90 마이너스 세타 1이 되는데, 얘가 이제 탄젠트가 90 곱하기 1 마이너스 세타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90 곱하기 1 홀수가 곱해져 있죠. 이 값이 홀수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게 됩니다. 코탄젠트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자, 여기 세타 1이 요 세타 1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이제 부호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가 얼싸안고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90도만큼 가고 마이너스 세타 원 빠꾸 했죠. 그럼 90도만큼 가고 마이너스 세타 원 빠꾸 했죠. 그럼 올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4분면에서 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양수다. 사인만 양수다. 탄젠트만 양수다. 코사인만 양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다? 탄젠트 90 곱하기 1 마이너스 세타 1을 했더니 코탄젠트 세타 1이 나왔고 이 코탄젠트 세타 1의 부호가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코탄젠트 세타 1은 4분의 루트 3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코탄젠트라고 하는 건 탄젠트의 역수가 되는 것이며 분의 1의 루트 4분의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탄젠트 세타 1이다 라고 하는 루트 3분의 4가 되겠고, 따라서 아마 답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양변에 아크탄젠트 해줘서 루트 3분의 4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탄젠트 90마일 세타 1의 코탄젠트 세타 1으로 바꾸는 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산기 있으신 분들 뭐 자격증 딸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삼각함수 변환 과정 정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근데 결론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류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태초의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식이 바로 이 친구였죠. 이 친구가 이제 태초의 식이 되는 것인데 이 식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이 식을 말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탄젠트는 어차피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그러니까 세타가 크면 클수록 이 값도 커져요. 즉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크면 엡실론 1보다 엡실론 2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크다라는 것은 엡실론 1보다 엡실론 2가 크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지금 표시한 이 파란색 각도가 크다라는 것은 엡실론 값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잘 보시면은 요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큽니까? 뭐가 더 커요? 지금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그림만. 그림상으로 확연하게 여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의 비유전율이 더 커야 돼요. 맞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게 4고 이게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죠. 맞죠? 당연히 비유전율이 큰 쪽이 굴절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각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 뭐 특별한 조건은 없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4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애시당초 만약에 이 공단에서 답을 이 탄젠트, 아크탄젠트 루트 3분의 4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일단 여기가 4고 여기가 1은 맞아. 이 그림을 그대로 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데 이 각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자, 이 세타 2가 여기가 세타 2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립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타 2가 몇 도라고 했습니까? 30도라고 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세타 1이 됩니다.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탄젠트 자 30도 분의 탄젠트 세타 1이 되는 것이며 세타 1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됩니까? 4가 되는 거죠. 세타 1에 해당되는 것이 4가 되는 거고 세타 2 그러니까 30도에 해당되는 것이 1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이제 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 1이다 라고 하는 건 4 곱하기 탄젠트 30도인데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세타 1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 3분의 4의 아크탄젠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같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된다면은 세타 2와 세타 1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많이들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고민하게 되면은 완전 조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잘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